물론 두 분이 계시지만 제가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20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수 있으니 이야기하는 그리고 많이 듣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뜻깊은 결과를 잘 전달해 주시면 시의회가 함께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시겠다는 이동현 시의원님의 약속 잘 듣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 청년 시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지는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2개의 보고 안건, 1개의 논의 안건, 그리고 1개의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회가 열리고 있는지 지난 활동 보고와 올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문제만큼은 여기 모인 우리가 꼭 해결해 보겠다는 다짐을 서로 나누고자 2019 서울 청년 시민회의의 활동 분과 및 주제 채택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여 무엇을 우선으로 해결할지 정하고 이어서 전체가 어떤 주제를 우선으로 선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기타 안건으로는 시민위원들이 지금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될 분과를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활동 경과 보고, 논의 안건 보고 및 의안 설명, 테이블 토론, 공유 및 투표, 기타 안건, 테이블 토론, 공유 및 투표 순서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의결하지는 않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의 박수를 쳐주시면 회의를 순서를 통과시키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보고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와 두 번째 2019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연이어 보고하겠습니다. 김희성 서울청년시민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고 안건 발제를 맡았는데요.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 안건이 하나가 있고 올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과 연간 활동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활동보고입니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함께한 추진위원회는 노동, 주거, 문화예술, IT, 기술 등 17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1명의 리드 멤버 분들과 829명의 멤버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추진위원이 주도하여 45회 의제별 소규모 오픈 테이블과 현장 간담회를 포함하여서 220명의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청년자치정부 및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역별 모집 설명회입니다. 3월 6일 광진구를 시작으로 해서 3월 22일 동대문구를 끝으로 17개 자치구의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주택도시계획, 성평등, 복지 등 부문 의제에 따라 10차례의 부문 의제별 설명회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시정참여 아카데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저를 보셨을 텐데요.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참여의 의미, 연간 활동에 대한 안내, 그리고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당사자가 제안하여 실행된 정책 수립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 서울 청년 주간에서 선보인 서울 청년학회의 N개 컨퍼런스를 통해 11개의 공론장을 개최하였고 공정성, 국민연금, 퇴사 등 청년 세대가 마주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보고한 건인 2019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연간 운영 계획입니다. 3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멤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1,117명의 청년들이 올해 멤버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총 인원 중 성별 현황에 따르면 여성 638명, 남성 509명, 그 외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30명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연령 현황입니다. 만 19세부터 24세까지가 217명, 만 25세부터 29세가 397명, 만 30세에서 34세가 340명, 17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 경험에 대한 유무입니다. 전체 참여자 중 서울청정넷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참여자가 1,022명, 기존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인원은 155명으로 올해 또한 예년처럼 새로운 청년 시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직업 현황입니다. 직장인, 학생, 구직 준비 등의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거나 지금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평범한 보통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권역별 멤버 분포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권역에 따른 자치구별로 멤버 분포 현황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곳곳에서 함께 많은 청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2019년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계획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18, 19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중 총 4차례 오늘을 포함한 서울 청년시민회의가 개최되고 분과 구성과 정책 제안, 예산 확정에서 결과 보고까지 진행되는 큰 흐름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차 시민회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시민위원회 경우 소속 분과의 최종적인 확정을 오늘 회의 이후 1, 2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 4주차 정확한 날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로 모여서 분과 원탁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분과장 및 운영지기 선출과 분과별 정책과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연간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보고 한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19 서울 청년 시민회의 활동 분과 및 주제 채택의 건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는 8개 분과의 우선 주제 5가지를 총 40개의 우선 주제를 정하는 토론을 할 것입니다. 각 분과 테이블별로 이를 잘 토론하기 위한 그간 2천여 명의 설문조사와 함께 청정net 멤버들이 신청 시에 남겨준 응답을 합쳐서 총 3천여 명의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안을 제출드리며 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설명은 권지웅 청년시민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분과와 그리고 소주제를 제안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서울 청년 시민위원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어색하기도 할 텐데요. 저 역시도 이제 새로운 분들 앞에서 서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여튼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가 제출드릴 분과와 주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무작위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정책 초안을 드릴 초안을 잡았는데요. 그 수요 조사는 총 2,045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고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 개인이 느끼는 위험 요소, 미래 사회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정책 등 정책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참조하고 여러분들이 멤버 신청을 하시면서 썼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참조하였는데요. 요즘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파트너가 될 서울시 행정부의 행정체계를 고려하여서 최종으로 8개 분과 69개의 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공동추진위원회는 이 8개 분과 69개의 주제를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많죠? 네. 이 소주제는 총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응답을 해준 걸 참고하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겹치는 주제는 합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다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최대한 그분들이 써주신 어휘를 살려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뺐었고요. 그렇게 해서 총 338개의 정책 수요와 373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랑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분과와 소주제에 더해서 지금 이 정책 수요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이 담긴 이 글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단지 온라인 응답으로 만들어진 한 줄의 문장이긴 했으나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응답을 하신 그분은 그 응답을 하실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아주 절실한 문제를 적어 주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잘 다뤄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주말인 오늘 이 시간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것과 맞받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주 절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놓치려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합의를 해나가는 게 이제까지 청정넷이 가져왔던 힘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기도 한 그걸 잘 살려서 앞으로 논의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출드린 초안도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완벽하거나 아주 멋진 것이어서 제출드렸다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 이것을 제출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출한 안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출한 안에는 보면 전체 분과가 있고요. 거기에 소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소주제에는 또 해시태그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경제의 첫 번째인 노동시간에 대한 해시태그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이 해시태그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노동시간과 관련된 이 주제 테이블, 이 주제 모임에서는 아마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아니면 국가가 시민에게 휴가를 주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걸 참고해서 프랑스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늠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69개의 소주제를 적어 두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해시태그를 정리한 것은 아니나 이것을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정리했던 338개의 정책 수요, 373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행정체계와 그 행정체계를 고려해서 만든 8개의 분과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인 복지 문제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그냥 보기에 2011년에 최고은이란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작가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국가가 누구라도 이제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측면으로 무언가를 보장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인이 취약하다면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예술이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술인을 직접 지원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측면으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분과에 넣으면 이 논의가 더 잘 될까 이런 게 고민되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둘 다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또 넘어가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보육 문제로 두더라도 보육 문제를 보육비 부담의 문제 그리고 맞벌이와 그 혼자 한부모 가정이 보육을 하는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제도와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차원에서도 여전히 논의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다른 면으로 보면 야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우선 이 보육 문제를 여성이 독박을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문화들로 남성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사회에서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육 문제를 복지안전망 문제에 넣을 건가? 아니면 평등 다양성 분과에 넣을 건가? 이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런 것들이 고민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분류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히 잘 분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되게 다면적이고 연결돼 있어서 어쩌면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로의 이야기나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요. 사실 청정래 씨 가장 잘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야에 학위 취득자나 아니면 그 연구소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했던 건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바꾸어내왔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민 참여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살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넘겨주시면 이렇게 초안에 꽤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고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분과의 구성 자체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주제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땡땡 분과 땡땡 주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청정넷에서 땡땡 분과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건 뭐냐면 비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를 채워주시면서 향후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주로는 아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40개의 우선 과제를 도출해내는 게 주 토론이지만 말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 분과회의 그리고 다음 회의 때 포함돼서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출드리는 이 주제와 분과가 여러분들의 토론을 좀 잘 촉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어쨌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시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대한민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제출된 초안을 토대로 테이블 토론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동료 청년 시민위원이자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와주실 퍼실리테이터가 한 명씩 있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2분인데요. 4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시간을 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네, 이런 시간을 1년 동안 보낼 겁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토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각 분과별대로 퍼실리테이터 분들께서 우선 주제 해주셨던 5가지 안을 받아서 지금 수기로 입력하여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주거, 쫓겨나지 않는 도시, 청년주택 공급, 주거 비용 부담 감소, 세입자 권리 보호, 주거 환경 보장 5가지, 교통 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대체 교통수단, 기후 변화 대응, 자원순환, 식생활 및 먹거리, 교육 문화, 공교육 개선, 대학 교육 개선, 시민 교육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생활 향유, 평등 다양성, 성평등,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평등, 소수자 혐오 금지, 법 앞의 평등, 가족 구성 다양성 보장, 건강검진, 의료비용, 마음과 건강, 관계의 건강, 운동과 건강, 동물도시. 아마 같이 동수여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복지안전망, 사각지대, 청년수당, 사회보험 개선 확대, 가계안전망, 가구중심 복지기준 개선, 민주주의, 사회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 강화, 민주적 정부 운영, 시민 정치 참여, 청년 정치 참여, 일상의 민주주의, 자치분권, 일자리 경제, 노동시간, 좋은 일자리 늘리기, 창업 지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권익 개선, 일터 민주주의, 이렇게 총 여러분이 5가지 주제 혹은 6가지 우선 주제를 내주셨습니다. 각 분과별로 합쳐서 분과 테이블별로 이야기됐던 게 분과로 합쳐져서 지금 나온 우선 주제들입니다. 네, 지금 다 보셨나요? 네, 69개 주제, 8개 분과 69개 주제 중에서 이렇게 주제가 좁혀졌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주제 8개 분과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과를 올해 구성해도 좋을지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파티 타운홀을 쓰려고 했는데요. 구글 링크로 지금 한 분씩 다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서버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서버를 터트리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회의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우선 주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곳곳에서 반대하셔도 됩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각 테이블에서 퍼실리에이터 분들은 투표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투표가 다 완료됐다 하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한 테이블 됐고요. 2테이블 됐고요. 3테이블 됐고요. 고민이 많으시죠? 다들 투표하시기에. 네, 2분만 지금 투표 완료하셨나요? 같은 테이블 분과 원들은 동그라미를 다 해주셨고요. 네, 저기도 동그라미 다 내리시면 됩니다. 확인이 됐고요. 네, 동그라미. 네, 단합이 점점 잘 되고 계시네요. 네, 저쪽도 다 올리셨고요. 네, 여기도 됐고요. 네.
네, 또 한 분만 들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동그라미. 네, 봤습니다. 네, 다들 힘드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손을 흔들흔들 하시는데요. 네, 동그라미 다 됐고, 예, 이쪽도 다 봤습니다. 동그라미 다 해주시는 거 봤고요. 동그라미 다 해주시는 거 봤고요. 네, 다 되셨나요? 네, 좀 힘드니까 동그라미 하면서 기지개 좀 펼까요? 네, 모두 다 네, 모든 테이블에서 지금 네, 투표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8분과 총 42개 주제 찬반 투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됐나요? 찬성이 나왔나요? 제가 또 저기까지 가야 되나요?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넓네요. 네, 총 88.3% 364명의 찬성으로 네, 우선 주제로 채택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수로 네, 가결됨을 네, 무대가 진짜 굉장히 넓네요. 왜냐면 제가 의사봉을 쳐야 되거든요. 가결되었음을 네, 채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요, 분과 및 주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분과 회의에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 안건, 제일 중요하죠.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별 성원 구성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올린 것은 지금 구성원들이 어떤 분과 활동을 하려는지 확인하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분과를 변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변동 가능하니까 너무 무겁게 선택하진 마시고요.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과가 아닌 분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눴던 동료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이 분과에서 논의해 봤을 때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분과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8가지 분과 중 활동하게 될 한 분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 시민위원들은 시민들은 분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참 좋아요. 네. 구글 링크 네, 이용해서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시느라 아까 테이블 토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해 주셨는데 정말 조용하네요. 네, 비밀 투표를 완료하셨으면 다시 손을 동그라미 하셨다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다 하신 테이블이 있고요. 네, 각 테이블에서는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다 됐습니다. 각 테이블에서는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네, 오늘 만났는데 다음 분과 활동부터는 안 만날 수도 있는 동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그라미는 같이 그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저기도 봤습니다. 네, 저 테이블도 다 진행이 됐고요. 네, 저 테이블도 다 진행이 됐고요. 네, 저 테이블도 다 진행이 됐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쪽도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쪽도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 하셨나요? 동그라미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트 죄송합니다. 네, 그럼 분과 선택 1차 분과 선택하신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네, 다들 이제 본인이 활동하시고 싶은 분과를 선택하신 거는 본인이 알고 계시죠? 왜냐면 본인이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구글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경제가 20.7%, 교육 문화가 두 번째로 18.8%, 도시 주거가 그 다음으로 13.3%. 저희가 이게 처음입니다. 도시 주거가 원래 보통 1, 2순위에 들어가는데 교육 문화가 2순위로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민주주의 11.3%, 평등 다양성 9.3%, 교통환경 9%, 건강 8.8%, 복지 안정망 7.8%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과가 어떤 분과의 인원들이 제일 많으신지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9%인 교통환경 분과와 그리고 8.7%인 건강분과 그리고 복지안전망 분과가 몇 프로였죠? 네, 7.7%인 복지안전망 분과 이렇게 세 분과에 시민위원분들이 적다는 거 다 확인하셨죠?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이 분과의 퍼실리테이터 중에 분과장 역할을 퍼실리테이터 장을 해주셨던 추진위원장 세 분이 나오셔서 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왜 풀어가야 하는지 왜 이 분과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제일 수가 없는 복지 안전망 왜 복지 안전망이 중요한가 이 서울에서 네,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자리 계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안전망 혹시 추진위원장 분들 중에서도 선택 안 하셨어요? 혹시 그러신 건가요? 네, 이쪽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망국가 퍼실장이니? 네, 백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지안전망이 제일 없어서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요. 네, 저희 복지는요, 여러분들 분야 모두가 다 복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포괄적인 분야를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자에다가 직접 이렇게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하실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조금 더요. 네. 네, 다른 분 우리 팀. 네, 다른 테이블 복지분과 퍼실분 또 안 계실까요? 좀 도와주세요. 네, 한 분 더 들어보도록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복지안전망 혹시 그분들도 다 선택 안 하신 건가요? 테이블에서? 네, 인원이 줄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우선 이 소식을 전하면서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분과 어디 계시죠? 네, 교통분과 네네 교통환경분과가 왜 활동을 해야 하는지 활발하게. 와. 300명보다 1000명 앞에서 하니까 더 떨리네요 지금. 예,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교통과 모임치기, 그다음에 작년에 장애인권분과에서 저상버스 정책 제안을 했었고 올해 교통환경분과 퍼실리테이터를 맡은 김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원이 37명 인원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분과 활동했을 때보다는 엄청 많은 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교통분과 모임지기 했었을 때 제가 분과장이었고 이제 다른 사무국 한 분, 두 분이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교통 환경만 합쳐도 이 정도만 나온다는 거는 되게 기적적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교통 환경이 왜 중요한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버스와 지하철은 하나의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은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저는 이제 청년의 목소리로서 한번 우리가 서울시 대중교통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대중교통 관련 안전사고가 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청년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걸 제안을 해야 되고,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서울시 대중교통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환경문과, 특히나 버스,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저희 분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권 보장이 안 나왔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동권 보장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가는 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건강분과 어디 계시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교육문화 테이블에서 퍼실리테이팅을 했는데요. 원래는 건강분과 담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서 논의는 하셨지만 건강분과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네, 약간 스파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네, 이거 제가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번 아시겠지만 청년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트렌디한 선택이다, 여기에 오신다는 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전에 자존감 수업, 미움받을 용기 등등 시대가 마음 건강, 청년의 건강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야지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개척지다. 서울시에 청년의 마음 건강이나 청년의 특화한 건강 정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같이 뚫어보겠다라는 이런 이제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같이 좀 안 힘들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제 좀 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뭘 더 해야 될까요? 어쨌든 되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이다. 제가 그 전에도 건강분과에 있었고 그 전전해에도 마음건강분과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사방에 들리니까 되게 어렵네요. 약간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서 마음 건강을 비롯한 신체 건강, 먹거리, 약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꼭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알기로 건강분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없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건강분과에 오셔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건강정책 만들어 보겠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교통환경분과인데요. 교통 이야기만 있었어서 교통환경 다 다뤄야 돼서 환경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관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환경분과 쪽에서 퍼실리터 맡고 있는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서 앞에 나왔지만 올해 가장 더운 날 역대 수치 중에서도 가장 더웠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 쪽 문화들이 그 문제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3년 동안 채식을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채식이 사실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물권 기반의 채식주의자 분들도 있고 환경권 기반의 채식주의자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원래 건강 먹거리 쪽에 있다가 환경 쪽으로 넘어온 거는 환경 쪽인 측면에서 채식을 좀 확산시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채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이 기존 비채식에 비해서 4분의 1 이하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는 채식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그 간식을 보셔도 사실은 저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어디 가서 메뉴를 봤을 때도 사실 채식 음식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채식 한 끼라는 앱을 만들어서 채식 식당들을 계속 모으는 일을 하고 있고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채식 인증 식당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하고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우협회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제도가 없고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후 환경 쪽 이슈로 이 채식 관련된 문제를 다시 대두화 시켜가지고 채식 인증 쪽 활동하려고 하고 이거와 연관된 기후 변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같이 묶어서 해결해 보는 정책들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후 환경, 그다음 환경 교통 분과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 주신 굉장히 다수의 청년 시민 위원분들께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과를 선택하셨어요. 미세먼지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분과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과 선택, 최종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투표이다 보니 굉장히 신중하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투표에 임하고 계시는데요. 네,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선택 5, 4, 3, 2, 1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 분과 선택하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었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조금만 다시 그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자, 카운트다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선택하셨나요? 됐나요? 네, 그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쪽에서도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데야. 네, 일자리 경제가 일자리 경제에 계시는 분들의 2% 정도가 다른 분과로 가셨습니다.
네, 다른 분과로 가셨고요. 건강은 변함없습니다. 되려 빠져나가시고 계시고요. 네. 교통환경에 많은 분들이 네, 11.7% 10%를 넘으셨습니다. 네, 교통환경 넘으셨고요. 교육문화에서도 3% 가량이 건강 이분들이 교통환경으로 가셨군요. 네, 확인해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평등 다양성에서도 다른 분과로 이동을 해주셔서 네, 평등 다양성 분과 됐고요. 건강, 네, 건강, 환경 건강 됐고, 도시주거는 변동이 없고요. 네, 건강 이 변동이 됐고, 복지 안전망이 네, 7.8%고 그 전에는 7.6 아주 한두 명 네.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있고, 민주주의에서도 민주주의 쪽으로 이동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일자리 분과에서 이렇게 네, 저희가 분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될 거라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일자리 경제 선택하신 분들만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반갑다 동료야. 반갑다 동료야. 이쪽에 저쪽에 한 분 계시는데요. 이쪽에 한 분 외롭게 손 들고 계셔서 저분이랑 같이 좀 인사를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갑다 동료야. 일자리 경제 분과 원들입니다. 구성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 선택하신 분들, 자, 서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 안전망 선택하신 분과분들 서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건강, 건강. 한 분, 한 분과 저쪽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기 외롭게 계시는 교육문화에 계셨던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네, 그리고 평등 다양성.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평등 다양성 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 이쪽에 계신데요. 또 이쪽 분이랑 한번 저쪽으로 같이 또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통환경분들 저쪽에서 손을 들고 계신데 저쪽 테이블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신 거거든요. 발언에 감동하여. 네, 그렇고 마지막 도시주거. 네, 한번 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거 없죠?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네, 다들 확인하셨죠? 이로써 여러분이 분과 활동하시게 될 활동 분과를 선택하시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까지 해서 분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분과 구성원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굉장히 저만 힘든 건가요? 저는 되게 힘든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각 분과 테이블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4월 중에 열릴 다음 분과회의 안건으로 이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그 다음 분과회의에서 운영지기와 분과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 4번째 단락 2019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연간 운영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서울 청년 시민회의, 네, 이 낯설지만 익숙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수고했다고 다 함께 큰 박수 치고,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그대로, 혹은 내 분과원들을 좀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살짝 이동해서 분과원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어디서 찍으시면 좋을까요? 어디를 볼까요? 저긴 벌써 단합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성 평등분과